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도 함정을 보내라. 그리고 중동 정세가 사그러들 기미가 없이 격화 일로를 걷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유가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환율이, 달러당 환율이 1,500원을 돌파를 했다. 이런 테마입니다. 자, 트럼프가 한국도 함정 보내라. 그런데 중국, 영국, 프랑스, 일본, 야, 여기에 이제 한국도 끼는구나. 백악관이 생각할 때 한국도 중국, 영국, 프랑스, 일본에 끼일 수 있는 나라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함정을 보내라고 할 때 우리는 중동에 미국 못지않은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는데, 이란하고도 얽혀 있고 아랍 국가들하고도 얽혀 있고 걸프 산유국하고 얽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의 주장을, 트럼프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묵살할 수도 없고, 묵살했을 경우에 트럼프가 관세로 또다시 보복을 하겠다고 하면 또 어떡하지? 그래서 여기는 매우 복잡하고도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덧붙이는 말이 청와대의 속생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대한 파병을 안 하고 싶지만 논의를 하기는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거기에 속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국군을 중동에 보내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다국적군에 참여를 해서 중동에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 이 절차가 쉽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의 선례로 봤을 때 가령 이라크에 또는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군이 일부 갔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그런 임무가 아니라, 가령 그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진 곳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에 투입이 된다든지, 또는 현지의 그 어떤 사회적 안정화를 이루는 임무를 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왜냐하면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9일, 일본의 목요일 날 19일 날 워싱턴에 가서 미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이는 아마 미일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호르무스 해협에 대해서 자유대의 일부를 파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한국도 뭐 그런저런 나라들의 움직임, 영국과 프랑스의 움직임, 일본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고 중국까지도 좀 살핀 다음에 전략적으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 호르무스 해협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호르무스 해협을 이렇게 위쪽으로 쭉 솟아오른 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양쪽, 이쪽이 아랍에미리트 연합, 여기가 오만이라는 나라입니다. 오만의 동쪽에 우리나라 청해부대가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해부대는 그쪽에 또 해적이 많아요. 해적이 북아프리카 그쪽으로 해서 해적들이 출몰하는 지역에서 대조영함이 거기가 있습니다. 주로 해적들로부터 우리 상선을 보호할 목적으로 가 있는데, 그 청해부대의 대조영함을 그러면 호르무스 해협에 투입하는 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일부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다른 군함들은 지뢰를 청소하는 이것을 소해 능력이라고 합니다. 청소할 때 소자에다가 바다의 자를 써서 지뢰 제거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대조영함은 기뢰 제거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조영함을 투입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호르무스 해협에는 지금 이란 측이 부설한 것으로 보이는 기뢰가 상당 부분 바닷속에 깔려 있는데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그 현장에 투입될 수가 있을 텐데 대조영함은 그런 능력이 없다. 또 이 기뢰를 탐지해서 제거하는 거는 배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헬리콥터도 그런 첨단 헬리콥터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해군은 소해 아까 환율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서 원 달러 환율이 장중 1,500달러를 다시 돌파를 했다. 국내에서는 석유 최고 가격제로 주유소 기름값은 다소 안정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 유가 그리고 환율의 동반 상승이 한국 경제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도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47일 만입니다. 600mm 초정밀 다연장 방사포 12문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이 뭐라고 했느냐? 420km 사정권 안에 들어있는 적들에게 불안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성에서 부산까지 직선 거리가 385km입니다. 420km이면 개성 근처에서 대한민국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600mm 이 방사포에는 화산 31이라는 전술형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지 지도에 나와 있던 그 김정은 그리고 북한 매체들이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한국에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국에 있는 사드 관련 장비 일절 이것들을 뜯어내서 지금 중동 지역으로 실어 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방공망의 빈틈을 테스트해 본 것 아니냐. 지금 자유방패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걸 쏜 거냐 아니면 우리 방공망을 테스트해 본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민석 우리 총리가 백악관에서 깜짝 회동을 했습니다. 20분 정도. 그때 트럼프가 김민석 총리한테 김정은이 나와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 3월 말 방중이나 그 이후에 만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